다음으로 이제 육군사관학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제 국군사관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관학교의 체력시험 종목은 다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래 달리기죠. 남학생은 1500m, 여학생은 1200m고요. 그리고 이제 윗몸 일으키기는 2분, 팔굽혀기도 2분이 측정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제 육사 같은 경우는 공사와 더불어 전 종목이 만점, 올 1등급이 나오게 되면 추가로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는 점. 굉장히 메리트가 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정확하게 준비해 준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결과가 얻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는 깍지를 머리 뒤로 끼고서 진행이 됐다면 이제 모든 사관학교 시험은 손을 어깨다 X자로 만들어주고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상체를 올리는 게 아닌 팔꿈치가 무릎을 정확하게 찍어줘야만 이제 인정이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울사항 같은 경우는 특이한 부분은 손이 어깨에서 떨어지거나 만약 팔꿈치를 너무 크게 반동을 줄 경우, 마지막으로 배치기 반동이라고 하죠. 골반을 크게 흔들 경우 이런 부분은 파울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해주셔서 평상시 연습할 때부터 정확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모든 사관학교 시험은 이제 동일하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팔굽혀기만 유일하게 센서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경찰대도 센서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판이 좀 달라요. 경찰대 같은 경우 일반 바닥에 있는 판에다가 푸시업을 한다면 사관학교 시험은 이런 측정봉, 약간 지면에 약 30cm 정도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이제 측정바에서 이제 측정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센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슴을 찍는 센서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기둥은 본인의 팔꿈치가 완전히 펴졌을 때 어깨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센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인식이 안 된다면 개수와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울사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측정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라인이 나와줘야 되고요. 만에 하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아니면 너무 엉덩이를 치켜 올렸을 경우는 이 부분도 포인트가 차감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좀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00m 트랙에서 진행이 되는데 육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약간 측정 방법을 좀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기존의 400m 트랙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반환점을 줘서 직선 거리를 뛰어가서 반환점을 돌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험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한 사항은 기존의 모든 사관학교 시험들은 약 10명에서 20명 내외 정도가 한 조를 이뤄서 측정이 진행되었다면 이번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한 명씩 개별 출발이 됐어요. 한 명이 출발하면 약 30초에서 40초 정도의 딜레이를 걸고 그 다음 수험생이 한 명씩 이렇게 한 명씩 이제 거리를 충분히 두고서 측정이 진행되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사항이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체력시험을 이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적인 종목이죠.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기, 오래 달리기,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악력, 그리고 50m 달리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운동 능력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윗몸 일으키기는 웨이트장에서 크런치라 그러죠. 배를 이렇게 쥐어 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에서는 결코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어요. 윗몸 일으키면 말 그대로 반동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끌어올려줘야 되고 단순히 한 세트만 진행을 하면은 절대로 몸이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2에서 3세트 정도의 반복적인 트레이닝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첫 세트는 시간에 대해서 구분을 짓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나 오늘 50개를 꾸준하게 한번 당겨 보겠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당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길러주시고요. 그 다음 세트 때는 당연히 그 개수를 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땐 개수를 조금 제하고 물론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세트를 나눠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레그레이즈라고 여기 써 있는데 다른 동작은 아니에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윗몸 일으키기를 단순히 상체 복부 운동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아랫배라고 합니다. 복부는 상, 중, 하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아랫복근의 이제 힘에 의해서 몸이 올라가는 약간 지렛대 원리죠. 그래서 아랫배의 복근 트레이닝도 같이 단련을 해야 된다는 점,
요 지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트 수를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팔굽혀펴기입니다. 사실 윗몸 일으키기는 저희가 그게 크게 어렵지 않게 반동을 주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근력이 전혀 없는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푸시업을 이제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아까 윗몸 일으키기 말씀드린 대로 세트를 나눠서 많은 개수에서 점점 낮은 개수로 세트를 나누면 좋겠지만, 만약에 현재 지금 본인의 수준이 푸시업이 힘들다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굳이 안 대도 괜찮아요. 무릎을 댄 상태에서, 무릎 꿇은 자세죠. 그 상태에서도 충분히 끊어서 단련을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근력은 트레이닝하고 발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푸시업뿐만 아니라 보조 운동이죠. 특히 이제 삼두라고 합니다. 팔의 이제 뒷부분을 이제 저희가 삼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단련하는 운동은 이제 벤치 딥스, 그리고 아까 푸시업이 많이 힘든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푸시업, 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세트를 나눠서 점진적으로 트레이닝 해준다면 분명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오래 달리기입니다. 자, 오래 달리기는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걸까요? 심폐지구력이에요. 심폐지구력은 오랫동안 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얼마나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만, 단순 심폐 운동만 해서는 결코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을 쓰지만 실질 달리는 부분은 하체, 다리가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체 트레이닝이 꼭 같이 발달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스쿼트라는 동작이 있죠. 앉았다 이러한 동작이 있는데, 이 하체 운동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쿼트보다는 런지라는 운동을 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건 워킹 런지라고 써 있는데, 원래 정식 런지는 제자리에서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하지만 제자리에서 하면 개수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발씩 번갈아서 걸어 나가면서 하는 그런 트레이닝 해준다면 아무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는 조금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워킹 런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악력이죠. 경찰대에서 이제 현재 시험을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악력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막 오래 매달리거나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쁜 뭐 수험 시간에 뭐 어디 운동을 가서 이렇게 하기엔 솔직히 쉽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시간을 뭐 따로 크게 많이 할애를 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그냥 지금 이 자세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잼잼이죠. 잼잼이도 단순히 빨리 왔다 갔다 해서 개수를 많이 하기보단 단 한 번을 잡더라도 최대한 꾹 눌러서 쥐어 짜는 식으로 이 주먹이 힘주는 느낌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단 하나를 하더라도, 단 10개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집중해서 쥐어 짜야 된다는 점, 이 지점도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세트는 당연히 나눠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악력기라고 써있는데, 시중에 파는 악력기가 있어요. 이제 A자 악력기가 있고요. 이 A자 악력기도 단순히 빨리 쥐었다가 폈다가 하기보다는 한 번을 잡더라도 제대로 꽉 눌러서 쥐어 짠다면 이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0m 달리기인데, 달리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순발력이 타고난 친구들한테는 좀 유리하죠. 유리한 종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달리기도 단순히 뛰기보다는 피칭 자세라고 달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육상 선수가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죠. 우사인 볼트가 이제 뛸 때는 팔을 L자로 만들어서 앞뒤로 크게 흔들어주고 무릎을 골반 라인까지 올려준 그런 달리기 주법 자세를 저희가 이제 피칭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세를 이제 본인이 거울을 보거나 이제 남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보면서 거기 트레이닝 해주면 충분히 자세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이제 피칭 자세만 잡는다고 잘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순발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준비했다고 나가는 부분이 아닌 반응음을, 출발음을 듣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 순발력이죠. 스타트 반응한 연습을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혼용해서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달리기는 또 어디로 뛰는 걸까요? 다리로 뛰죠. 그래서 하체 근력이 같이 꼭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이제 바닥에서 뛰는 방법도 좋지만, 우리가 언덕에서 뛰게 된다면, 우리가 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언덕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다리를 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언덕에서 뛰는 트레이닝을 같이 동반을 해주신다면 미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뿐더러 하체 근력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잘하더라도 다쳐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항상 스트레칭,
저희가 이제 햄스트링을 계속 강조하는데 허벅지 뒷근육을 이제 햄스트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부분이 다치게 되면 달리기 종목은 이제 거의 수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 전후로 해서 스트레칭을 꼭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점,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주기는 사실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꼭 운동 패턴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만약에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매일 하더라도 같은 근육을 매일 건들기보단 하루는 근력 운동, 상체를 건드렸으면 다음 날은 하체, 여기서 근력 운동을 했으면 충분히 휴식을 주는 그런 트레이닝법을 저는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할 수 없다면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도 도움도 받지만 물론 저희 광릉 한샘 쪽으로 오신다면 저와 함께 같이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휴식과 영양 섭취예요. 영양 섭취인데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 너무 임박해가지고 음식물 섭취하면 운동할 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좀 더부룩하고 거북해지겠죠. 그래서 운동하시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는 탄수화물을 꼭 섭취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면 액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해드리는 건 초코우유예요. 이제 액상으로 섭취해주시면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꼭 탄수화물 섭취를 하시고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후에 근육이 발달이 돼야 되겠죠. 근육을 발달하는 부분의 영양 섭취 부분은 뭘까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몸의 흡수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운동 직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권장 섭취량은 본인 체중 곱하기 2g입니다. 보통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한 80kg 정도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 160g.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약 크게 한 조각 내지 작은 걸 한 2조각 정도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근육 생성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요 사관학교 경찰대에서 알아보셨는데, 물론 운동하시고 뭐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궁금한 사람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건 이제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지라, 이제 뭐 밖에서 준비를 하신다면 뭐 전문적인 이제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해주시고, 만약 저희와 같이 이제 광릉 한샘으로 오신다면 저와 함께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지금 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이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들 잘 준비해서 내년 시험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